투데이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한일 관계 전문가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함께 어제 나온 강제징용 피해 배상 대책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제3자 변제라는 이 방안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이 문제는요. 2018년 대법원 판결이 배상급 지급, 위자료 지급이라는 것은 배상급 지급 이러한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네. 그러나 이번에 배상금이라는 부분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고요. 한국 정부의 발표에도 판결금 판결금. 네. 그런 식으로 말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상이라는 것은 전범 기업이 책임을 인정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 이러한 사법적인 결과하고는 정반대의 내용이 나왔다라는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러한 해법이다. 해결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상이라는 단어가 사라졌고 그래서 배상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보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1965년 청구권 협정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한국 정부가 배려를 한 것이 아닌가. 일본에서도 그렇게 잘 됐다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배상이라는 부분을 완전히 한국 정부도 버렸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5억이라는 금액이 있긴 했지만 이거는 배상금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거는 보상금이었습니다. 배상하고 보상의 차이는 보상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돈을 받는 것이고요. 미수금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이죠. 그러나 배상이라는 것은 법적 책임을 인정하여서 자신이 잘못됐다라는 면에서 내는 그러니까 위자료가 되는데요. 그래서 65년도에 위자료라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인데 그러나 이번에 한국 정부도 일본 정부도 65년의 청구권 협정 범위 안에서 모든 것을 다시 되돌리고 해결하자 이런 데 합의하여서 배상을 뺀 그러한 해결책을 내놨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원인이 또 불법적이기 때문에 보상이 아니라 배상이 맞겠죠. 그렇죠. 자, 박진 외교장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물컵으로 비유를 했는데 물이 절반 이상 찼다. 이거를 이제 일본이 호응에 따라서 더 채워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일본 정부가 이걸 채울 것으로 좀 보십니까? 일본은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으로서는 배상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책임이라는 부분을 완전히 한국이 추구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한국 정부의 그리고 한국 국민들의 요구를 채워줄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용 기금을 조성한다라든가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복귀시킬 수도 있다. 아직 이거는 결정된 것이 아닌데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핵심에 있는 역사에 대한 반성이라든가 사죄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절대 사실상 65년도에 모두 끝났기 때문에 다시는 하지 않겠다. 그때도 미흡했는데 다시라는 말은 조금 문제가 되는데요. 이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원하는 모든 것이 채워질 것인가라는 부분은 끝까지 100%는 채워지지 않는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나왔던 반성이라는 부분들도 사실은 좀 전체적인 입장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사실은 민사입니다. 피해자하고 가해 기업이죠. 그런데 가해 기업, 전범 기업의 사죄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일본 정부에게 소송 건 것도 아닌데 일본 정부가 나서서 그것도 반성이나 사죄라는 말을 빼고 현재까지의 입장을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거는 대단히 애매한 입장 표명이거든요. 아까 청년기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미래기금이라고 하죠. 미래청년기금. 아직 정해진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앞으로 이런 것은 확실하게 조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실상 비슷한 기금은 팬데믹 이전에도 많이 조성되어 있었고요. 그것으로 일본에 유학한 한국인에게 장학금이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그것으로 다시 한번
부활시킨다라는 뜻으로밖에 보이지는 않고요. 네. 여기에 전범 기업이 또 돈을 지령하느냐라는 부분은 이야기가 나와 있지도 않고 그렇게 혹시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의 뜻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아까 보도에서 나왔습니다만 16일에서 17일에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일본의 보도가 좀 나왔어요. 네. 이걸 좀 염두에 뒀다. 그리고 한미일 관계를 염두에 뒀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는데 기시다 총리는 좀 어떤 입장입니까? 키시다 총리도 역시 한미일 건조를 상당히 간조하고 있고요. 예. 그거는 그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거는 그 중국에 의한 그 대만 침공 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가지고 일본만이면 거기에 대응하기 어렵다. 미국의 완전한 도움도 사실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한국의 안보 군사적인 협력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폐사 문제 이것을 일단 매듭지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미국하고 일본의 교감이 있었고 거기에 그 우리 정부도 사실상 사실상 그 찬성 동의의 뜻을 나타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부분은 그러한 군사 안보적인 내용을 간조하다 보니 인권이라는 부분을 사실상 무시해버렸다라는 부분이죠. 현재까지 2018년에 그러한 대법원의 판결로 그 사법적인 권리가 생긴 거잖아요. 배상금을 받고 확실하게 이것은 사죄의 뜻이 담겨져 있는 돈이기 때문에 승소했다, 이겼다라는 피해자들의 사법적인 권리가 있어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사실 박탈을 당한 것입니다. 일본이 만세를 부르고 있고 그 한국이 오히려 반대로 현금화가 되면 한국 그 피해자들의 승리가 확정되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박탈이 돼가지고 피해자들이 지금 굉장히 뭐라 할까 고민에 빠져버린 거죠. 그리고 한국 내에서 대립이 시작된 것입니다. 역사적인 인식이라든가 사법적인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일본이 고민하는 부분을 한국이 고민하게 돼가지고요. 이게 일본하고 한국의 입장이 갑자기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런 것이 그 현대의 민주주의 국가, 일본도 한국도 서로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여서 삼권 분립을 내놓고 있는 나라가 이러한 그 해법을 내놨다라는 부분은 대단히 놀라운 그 안 좋은 면에서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자,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미래지향적인 결단이다. 박진 외교 장관도 미래로 가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이게 좀 미래로 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양국 정부, 현재 양국 정부로서는 미래로 가는 그러한 그 길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일반 국민들 일본 국민들도 그렇고 한국 국민들도 그렇고 국민들까지 모두 이게 미래에 가는 길이냐 그렇게 물어볼 경우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대단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래 서로 말하고 있는 미래 지향적이라는 말은요. 과거는 잊어버리자라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담겨져 있는 말이고요. 일본에서 말하는 미래 지향적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과거를 묻지 말자. 이것이기 때문에 역시 이런 부분은 인권 문제를 무시한다라는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권 문제라든가 과거에 천상해야 되는 문제를 무시하면서 밝은 미래가 건설되는지는 대단히 의문이다라고 할 수 있죠. 좀 결론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제3자 변제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피해자들을 고려하지 않았고 어떤 한미일 군사 관계 이런 걸 중요시하다 보니 어떤 피해자들의 인권이나 이런 문제들은 좀 고려하지 않은 그런 방안이다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스카 요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